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 중 하나는 한밤중에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체로 평범한 인물과 일상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기이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횟수가 꽤 지나긴 했지만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대학 졸업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던 나는 더위를 피해 창문을 활짝 열고 누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더위에 지친 내 피부를 애써 어루만지는 듯했다. 방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고 이따금 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귓가를 쳤다. 자정을 넘긴 시각, 스르르 잠이 들락말락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곧 그것이 반복적인 소리임을 깨달았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 어딘가에서 아주 천천히 문을 여닫는 듯한 소리였다. 끼 하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불현듯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나 혼자 있을 뿐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밖은 깜깜했고 복도에 놓인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복도 건너편 어두운 계단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조용히 더듬거리며 나는 방을 나서 복도로 발을 내디뎠다. 소리는 확실히 더 크게 들렸다.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의외로 평범한 나무 의자였다. 달리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저 작은 나무 의자 하나가 계단 한편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소리를 그 의자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무도 없을 텐데 이 의자가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갑작스레 의자가 움직이며 끼익 소리를 냈다. 놀란 나는 몸을 뒤로 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되돌아갈 방도를 찾으려는데 의자가 몇 번이고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계단 어디선가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듯한 소리였고 그 느낌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뒤쫓는 듯했다. 내가 돌아보기도 전에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서둘러 원룸으로 달려들어와 문을 꽉 닫아버렸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고 나는 문 앞에 서서 내내 귀 기울였다. 희미한 발소리는 곧 내 방 앞을 지나가더니 저 먼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리는 순식간에 멈추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이한 경험을 떠올리며 서둘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어떤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몇 달 동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고 그 여름이 끝날 때쯤 다른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야 그날의 일을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날의 소름 끼치는 기억은 생생하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이미 잘 알지 못하는 그 소리가 다시 들릴 것 같은 기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무더운 여름밤 낯선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 역시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음을 편히 쉬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펜션을 예약했다. 그 펜션은 예전에는 작은 학교였다고 했다. 흰 벽과 낡은 교실이 아직 남아있어 옛 정취가 물씬 풍겼다. 펜션 주인은 인자한 할머니였는데 우리에게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며 들려주셨다.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은 학교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과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학교가 있었고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다. 할머니는 하늘거리는 웃음과 함께 과장을 덧붙인 이야기일 수 있다며 우리에게 밤에 학교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늦은 밤까지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다. 모두가 제법 취기가 올랐을 즈음
한 친구가 대담하게 말했다. 우리 그 저주받은 학교에 가보지 않을래? 다른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술의 용기가 더해져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손전등 몇 개를 챙기고 우리는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학교 건물이 남아있는 곳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우고 있었다. 학교 건물은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풍겼다.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서 그 건물은 마치 살아 숨쉬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입구에 도착해 잠시 멈칫했다.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건물 안은 꽤 넓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우리는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 금이 간 칠판, 불에 그을린 책상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아무도 없겠지? 그때였다. 뒤쪽 교실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모두는 순간 얼어붙었다. 누구라도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리가 없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누군가가 농담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라고 외쳤다. 주변은 다시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간신히 발걸음을 떼어 그 소리가 난 교실을 향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찬바람이 훅 불어왔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 순간 우리 중 한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교실 한 구석, 금이 간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우리를 쏘아보며 서 있었고 그 시선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포는 더욱 심해졌다. 그 형체는 점점 더 우리 쪽을 향해 다가왔다. 우리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고 결국 누구랄 것 없이 동시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비명과 함께 복도를 지나 출구로 달렸다. 괴성이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우리 뒤를 쫓아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밖으로 나와 정신없이 펜션으로 돌아왔다. 모두 숨을 헐떡이며 서로에게 지금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펜션 주인 할머니께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학교의 누군가가 너희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구나. 그 학교는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단다. 그 후로 우리는 그곳에 다시 들르지 않았고 그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이내 친구들과 헤어져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밤의 기억은 가끔씩 우리에게 소름을 안겨주곤 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강원도의 밤하늘을 보면 그때의 차가운 시선과 침묵 속에 홀로 서 있던 학교를 떠올리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한옥집이 있었다. 그 집은 이미 오랫동안 비어있어 버려진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렸는데 이유는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화다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생활하며 도시 생활에 지친 한 젊은 커플이 이 한옥을 발견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살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맑은 공기를 기대하며 신나게 이사를 해왔고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집안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늦은 밤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TV가 혼자 켜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벽에 걸린 액자가 어느 날 아침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커플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지나가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꿈에서 깼다. 이상하게도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그는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난 것을 들었다.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가보니 소파에 웬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흐느끼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제자리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볼 때까지 여자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깊고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꿈에서 깨었다. 아내가 그를 흔들며 악몽을 꿨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악몽일 뿐이라고
있기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고 마치 무엇인가 그를 집 안에 붙들어 놓으려는 것만 같았다. 마을 주민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들은 놀라기는커녕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주민이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집에 한 여자가 살았다네. 그녀는 오랜 병을 앓다가 홀로 이곳에서 죽었지. 그녀의 죽음 이후로 이 집은 비어있어. 커플은 결국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했고 그들은 급히 이사를 갔다. 이들이 떠난 후 마을의 고요함은 돌아왔지만 집은 다시 버려지고 말았다. 시간이 흐른 뒤 역시 그 집에 얽힌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용감한 누군가는 그 집을 찾아가 영상을 찍기도 했고 그 영상에는 실체가 없는 발걸음 소리나 흐릿한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그 집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도 그 누구도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 가뜩이나 귀신의 모습처럼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인이 겪을 수 있는 공포를 결합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마치 어디선가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그 집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